안녕하세요, 치즈모아젤입니다. 요즘 날이 너무 덥죠. 그래서 꾸덕하고 찐득한 치즈들은 왠지 잘 생각이 안 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름에 먹기 좋은 치즈들을 준비했습니다. 아니, 무슨 여름에 먹기 좋은 치즈가 따로 있나?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왜 우리가 여름에는 이렇게 시원한 스파클링 와인 같은 거 마시거나 혹은 화이트 와인이 보통 떠오르는데 치즈에도 계절감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점에 대해서 다루어 보고 여름에 편하게 드시기 좋은 치즈들을 추천해 볼게요. 오늘 제가 이야기해볼 치즈들은 모두 이탈리아 혹은 그리스 치즈들입니다. 나라들의 특징을 생각해 보시면 이탈리아 남부 그리고 그리스 모두 더운 나라죠. 날씨가 덥고 태양이 쨍하고, 제가 작년에 이탈리아의 남부 여행을 다녀왔어요. 그것도 역시 치즈 때문이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치즈들의 본고장이기도 합니다. 날이 덥다 보니까 크게 불을 피워 잘 먹지도 않고, 프랑스나 스위스 같은 산악지대 같은 경우에는 날이 추우니까 치즈도 최대한 녹여서 몸의 에너지로 쓰이기 위해서 만약 치즈를 먹었다고 하면은, 더운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추위를 대비해서 에너지를 축적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바로 갓 만든 이렇게 지금 보시듯이 하얀색 우유, 원유를 그대로 숙성시키지 않아도 되고, 만든 지 하루 만들자마자도 바로 먹고요. 굳이 김치로 따져보자면 오래 묵은 묵은지로 먹는 게 아니라 갓 담은 겉절이처럼 먹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너무 이 김치랑 비교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둘 다 발효식품이라는 점에서 정말 비슷한 점이 많아가지고, 이탈리아 갔었을 때 재밌었던 거는 만들자마자 그냥 그 자리에서 치즈를 만들어서 쑥쑥쑥 드셔보세요 하고 줘요. 그런 것처럼 리코타 치즈도 그렇고요, 모짜렐라 치즈도 그렇고요. 갓 만든 신선함, 우유의 맛이 많이 느껴지는 치즈라서 호불호 없이 드실 수도 있고요. 아이들에게도 정말 단백질, 영양소를 채우기 좋은 것이 치즈라서 남녀노소 모두 드실 수 있는 추천드리는 치즈들입니다. 짜잔! 오늘은 4가지 치즈 추천드리려고 하는데요. 4가지 치즈인데 3가지밖에 아직 치즈가 없어요. 요거는 이따가 알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는 브라타 치즈인데요. 이 브라타 치즈는 이탈리아 치즈입니다. 이탈리아 풀리아 지역이라고 하는 이 남부 지방에서 만들어진 치즈예요. 제가 이 브라타 치즈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탈리아 여행에 가면서 일부러 이 풀리아 지역을 여행 코스에 넣어서 이 지역을 여행을 하면서 이 브라타 치즈를 만드는 공방에도 가보고 직접 만드는 모습을 보고 먹어보기도 했는데요. 이 모습을 보니까 이들에게는 정말 흔하게 자리 잡은 식문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브라타 치즈는요, 제 기억에 한국인들, 특히 이 젊은 여성분들, 식단에 관심 있는 분들 한 번쯤 다 드셔보시고 들어보시고 자주 드시는 치즈일 것 같아요. 기억에 한국에서 유명해진 게 언제였냐면, 나 혼자 산다에서 김사랑님이 나오셔가지고 브라타 치즈를 아침으로 올리브유를 푹 뿌려가지고 드셨던 적이 있어요. 그때 이후로 확 화제가 되면서 약간 유행처럼 번지기도 했습니다. 브라타라는 뜻은요, 크림 같다란 뜻이에요. 그만큼 이 속을 갈랐을 때 버터리하고 크림이 많이 들어있는 치즈예요. 크리미한 이 맛이 프리미엄 치즈 같은 느낌, 뭔가 고급진 느낌을 확 주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 치즈이기도 하고 값비싸게 한국에서 팔리고 있기도 합니다. 이걸 프랑스에서 먹고 유럽에서 먹을 때는요, 이 브라타 치즈 하나를 2유로, 3유로 주고 사 먹었어요. 그러면 5,000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이 엄청나게 신선한 치즈를 먹었던 거죠. 하지만 여기는 한국이고 그만큼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비싼 건 뭐 감안하고 먹어야겠죠. 그런 점이 아쉽긴 하지만, 제가 그래서 그런 만큼 해외여행 가셔서 특히 유럽, 특히 이탈리아에 가신다고 하면은 이 브라타 치즈를 꼭 드셔보시라고 권해드리는 편이에요. 한국에서 만들 수 있는 브라타 치즈 같은 경우에는 원유를 사용할 수 있는 게 한정적이에요. 근데 해외에서 특히 이 원유를 좀 더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나라에 가면은 어떤 소의 우유로 만들었냐에 따라서 맛이 확 달라지기 때문에요. 이 버팔로를 가지고 만들기도 하고요. 쏘더라도 다양한 품종의 소를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훨씬 더 이 풍미가 좋은 브라타 치즈를 드실 수 있습니다. 이 브라타 치즈는 어떻게 드시냐면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 브라타 치즈를 넣고요, 올리브유를 듬뿍듬뿍 뿌려가지고 소금, 후추 뿌려서 드시면 절대 실패하지 않는 조합이긴 합니다. 저도 제일 간단하게 많이 먹는 조합이기도 하고요. 혹은 샐러드를 다 만들어서 그 위에 포인트로 브라타 치즈를 두셔서 브라타 치즈를 잘라가지고 이 크림과 함께 섞어 드시기도 합니다. 제가 이탈리아 가서 배워왔던 방법 중에 제일 좋아하는 이 브라타 치즈를 먹는 방법은요,
샌드위치 빵 사이에 끼워서 샌드위치처럼 먹는 거예요. 그럼 빵 사이에 브라타 치즈랑 모르타델라 혹은 스파게티를 한 종류 끼워가지고 맛있게 드실 수 있고요. 이 브라타 치즈 같은 경우에는 크게 짜다기보다는 크리미한 맛이 더 많기 때문에 짠 것과 함께 먹어도 이 맛을 좀 잘 잡아주는 편이에요. 이 브라타 치즈 한번 자르는 단면을 봐야죠. 얘만 꺼내서 짠! 이렇게만 보시면 저에게 정말 익숙한 브라타 치즈잖아요. 제가 이 브라타 치즈를 가른 이유는요, 바로 안에 있는 이 치즈를 하나 더 소개해드리기 위함인데요. 브라타 치즈는요, 사실 두 가지 치즈로 만들어진 치즈예요. 무슨 말이냐면 브라타 치즈는 이 말랑말랑한 겉면을 반으로 가르면 안에 이렇게 차르르한 속살이 나오잖아요. 모짜렐라 치즈를 이렇게 둥글둥글 말아서 만두피처럼 빚은 다음에요, 그 안에 스트라치아텔라라는 치즈를 넣는 겁니다. 스트라치아텔라는 조금 생소하시죠? 모짜렐라 치즈를 이렇게 쭉쭉 갈기갈기 찢은 다음에 크림을 섞어서 만든 이 브라타 치즈의 속 알맹이를 스트라치아텔라 치즈라고 부릅니다. 모짜렐라 만두피 안에다가 스트라치아텔라를 넣으면 브라타 치즈가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흔하게 먹지는 않지만 스트라치아텔라 치즈 만두 판매하고요. 이것만으로도 요리에 넣어 먹기도 해요. 조금 더 이탈리아나 유럽 쪽에 가시면 흔하게 볼 수는 있는데요. 샌드위치 속으로 넣어 먹기도 편하고 파스타 같은 거 만들었을 때 위에 조금 더 크리미함을 추가해주고 싶으실 때 많이 넣어 먹기도 합니다. 이 스트라치아텔라 치즈는 치즈플로에서 직접 만들어서 팔고 계세요. 이 스트라치아텔라도 만드시고 모짜렐라도 만드셔서 이 브라타 치즈를 직접 만들어서 판매를 하시기 때문에 마켓컬리에도 입점되어 있으니까 꼭 한번 드셔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페타 치즈입니다. 짜잔! 이 페타 치즈 인기도 많고 한 번쯤 들어보시기도 하셨을 것 같고 드셔보시기도 하셨을 것 같아요. 이 페타 치즈는요, 그리스의 대표 치즈예요. 그릭 샐러드라고 우리가 시켰을 때 안에 들어가 있는 치즈는 다 이 페타 치즈입니다. 이 페타 치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짠맛이 강해요. 이 날씨가 더우니까 염분을 좀 더 많이 채워 넣으려고 이 페타 치즈를 조금 더 짜게 먹는다고도 합니다. 그리스식 식단, 지중해식 식단에 많이 들어가는 치즈이기도 해요. 건강한 치즈로도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페타 치즈는 여름에 특히 더 잘 어울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름 채소들과 굉장히 잘 어울려요. 이 치즈 자체가 짜기 때문에 여름 채소가 아삭아삭하고 수분기가 많은, 예를 들면 오이 랑도 잘 어울리고 수박, 적양파, 파프리카랑도 또한 아보카도랑도 잘 어울리는데요. 이게 약간 의외의 조합이긴 하죠. 근데 이 페타 치즈의 짜고 약간 톡 쏘는 맛이 아보카도가 이렇게 감싸주면서 이 크리미함으로 조합이 돼서 매우 잘 어울리는 조합이니까 여름 샐러드 특히 이렇게 첩첩첩첩첩 하셔가지고 위에 페타 샐러드 같이 넣어 드시면 좋고 편한 여름 샐러드 완성입니다. 작년 여름에 그래서 제가 이 수박 페타 샐러드를 정말 많이 먹었어요. 프랑스에 있을 때는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진짜 찜통같이 더웠거든요. 그래서 입맛이 사라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아무것도 너무 하기 귀찮고 불도 피우기 싫어서 그냥 수박을 송송송 썰고 페타치즈 썰어서 이걸로 영양 보충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페타치즈 파스타를 좋아해요. 요거는 제가 다음에 한번 레시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그리고 마지막은 이 보콘치니라는 치즈입니다. 이 보콘치니 치즈 되게 귀엽게 생겼죠? 엄청 조그매요. 이렇게 작은 크기의 치즈인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모짜렐라랑도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 이유는 얘는 보콘치니는 한입 크기라는 뜻을 가진 이탈리아의 치즈인데요. 바로 모짜렐라 치즈를요, 그대로 한입 크기로 만들어 놨기 때문입니다. 정말 모짜렐라 치즈랑 맛도 식감도 비슷합니다. 약간은 이렇게 추이하게 씹히는 맛이고요. 우유의 맛이 훨씬 많이 나는 그런 치즈예요. 어떠셨어요? 오늘은 이렇게 여름에 먹기 좋은 치즈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여름 치즈라고 하면 불을 크게 피우지 않아도, 요리에 쓰지 않아도 간단하게 불 없이 할 수 있는 샐러드, 샌드위치에 들어가기 좋은 치즈들이기도 하고요. 오늘 이 소개해드린 레시피들은 특히나 화이트 와인이나 스파클링 와인들과 드실 때 추천드리는 치즈들입니다. 이런 치즈들은 그렇게 보관을 오래 하지 않으셔도 생각보다 금방 드실 수 있어요. 맛이 너무 지나치게 자극적이지
자극적이거나 강하지 않기 때문에 여름에 맛있게 단백질도 보충하시고 염분도 보충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땀 많이 흘리는 계절에 이 맛있는 치즈들 드시면서 더운 여름 잘 이겨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엔 또 이 치즈들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레시피들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